명제 단원의 뒷부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 만 거 마저 좀 완료를 하자면 책에는 이제 꼭지가 3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제 크게 2개인데 하나는 증명이고요. 여러분 그 RPM 책으로 몇 쪽이? 38쪽이네요. 내용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해야 돼. 오늘 첫 번째는 명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쓰는 말이죠. 증명이라는 거. 근데 그 증명이 뭔지에 대해서도 옆에 보시면 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게 정의라는 표현이랑 정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할 건 증명인데 이제 용어 때문에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읽어보기만 하면 정의라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정확히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선 그냥 외워야 되는 거.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당연한 소리를 정리라고 해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일 때는 어떠냐? 정의라는 건 약간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뚱맞아요. 그냥 외우래.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그런 거래. 알았어. 뭐 그렇다고 쳐야지 뭐.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명이라는 건 얘네들을 이제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옳다고 밝혀진 것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이 증명이다라는 건데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증명이라는 건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해봤을 거고요. 하다못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세요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거 방법 되게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무슨 피타고라스보다 더 괜찮은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것도 있죠. 뭐죠?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유클리드법, 무슨 법 이렇게 한 3-4개 배우지 않나요? 그죠? 어쨌든 증명이라는 건 그 전에도 이미 여러분 직접 증명이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 해봤을 텐데 여기서 하는 건 대우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 하나 배우고요. 또 하나는 귀류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둘이 하는 얘기가 좀 다른데 좀 유사한 녀석이에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좀 어려운 책 볼 때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2학년 때 되시면 증명하는 방법 하나를 더 배워요. 수학적 기나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것도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건 거기 가서 배울 내용이니까. 어쨌든 요 단원에서는 이거 2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세한 건 좀 더 얘기하고. 밑에 내려가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방정식 할 때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죠.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뭐냐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였다면 항등식은 미지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절대부등식이 약간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그 부등호가 참이 되는 게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다 인 거예요. 그 둘이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부등식에서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보시면 요 산술기하평균,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이름이 달려있는 절대부등식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녀석들이고요. 지금 당장 할 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것들이 되게 나중에 1학년 지나고 이게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약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산술기하를 풀으면 그걸 갑자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뒤에 가면 생뚱맞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 곱셈공식 할 때도 많이 봤던 녀석들이니까 그래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어쨌든 위에 보시면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부등식 이렇게 2가지가 오늘 해야 될 얘기고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이미 우리 문제 풀면서 제가 많이 했어요. 원래 명제랑 그것의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함께 하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어려우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건데, 자연수 두 개가 A, B 있는데 더해서 홀수이면 적어도 하나가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래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증명하려면 A 더하기 B가 홀수, 자연수니까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거든요? 아니, 자연수 두 개 더해서 홀수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굳이 증명하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를 증명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을 써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둘이 더해서 홀수이면 얘가 된다는 걸 기가 너무 고지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적어도라는 표현,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도라는 건 원래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요. 두 개 다 만족해도 된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이기 때문에 이걸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말을 깨려면 둘 다 짝수면 되고요. 더해서 홀수다를 깨려면 더해서 짝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더해서 홀수이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저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둘 다 짝수일 때 더하면 짝수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더해서 홀수면 둘 중 하나가 홀수야.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둘 다 짝수면 더해서 짝수야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직접 증명하는 것보다 대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줄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이거는 바로 증명하기 약간 골치 아프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요. 얘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나오는 귀류법은 약간 골치 아파요. 얘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건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모순됐다는 걸 알려주면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결론이 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야. 결론만 부정해 봤더니 가정이 모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군. 그러니까 참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거예요. 어디구나? 이거 아니지. 그냥 요걸로 볼까요? 요게 교과서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해서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당연한 소리인데 이걸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가정인 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가정과 결론인데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부정해버리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가 되고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값 A도 0이 아니겠죠? 또는 절대값 B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거 둘이 더한 것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가정에서 했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라고 했던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봐봐.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돼요. 봐봐요.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더한 건 0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니까 하나는 양수예요. 0보다 커야 하는데 이것은 얘네 둘이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결론을 부정했던 이거 얘 깨부셔야 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디 없나요? 좀 더 괜찮은 게 뒤에 가서 보시면 예제를 하나 보자고요. 이거는 여러분 뭐 무슨 수행평가라던가 내신이라던가 이런 데 엄청 자주 나온 녀석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제가 그냥 하나 만들게요. 교과서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걸 기류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거예요. 무리수가 뭔지 알고 있죠? 수산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를 부정해 보겠다고요. 루트 2를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니 루트 2를 이제 P분의 Q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는 거지. P하고 Q는 정수예요. 게다가 양수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PQ 둘 다 양의 정수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당연히 P와 Q는 또 서로 소여야겠죠. 유리수로 나타낸 거니까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P를 넘겨요. 루트 2P가 Q고요. 제곱을 하시면 2P제곱이 Q제곱이에요. 보니까 우변은 Q제곱인데 좌변에 P제곱을 2배 했거든요. 그럼 Q제곱은 짝수란 이야기야. 뭐에다가 2를 이거 자연수인데 자연수 제곱에 2를 곱하면 짝수 되겠지. 그죠? Q를 제곱했더니 짝수래. 그럼 Q도 짝수란 이야기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 나와야 되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Q는 짝수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Q를 2R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P제곱은 2R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서 4R 제곱인데 2로 약분을 하잖아요. 그럼 P제곱이 2R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보면 어때? P란 녀석도 R 제곱을 2배 했으니 짝수야. 제곱해서 짝수야. P도 짝수야. P는 짝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봐요. Q 짝수인데 P도 짝수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서라는 말에 위배되더라 라는 말이 돼요. 이걸 유리수라고 해놓고 PQ에 서로서인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여차저차 전개하다 보니 P와 Q가 서로서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를 P분의 Q로 나타낼 수 없다. 즉 유리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무리수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유리수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더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저 녀석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교과서에 보시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녀석이니까 여러분 정석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기루법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들이고요. 문제 풀다 보면 또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할 거 절대부등식. 부등식 증명이 이용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A가 더 크면 빼서 0보다 크대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꽤 자주 쓰는 거거든요.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하시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본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뭐 실수 제곱하면 0 이상이다. 당연하고요. 제곱한 거 둘이 더하면 0 이상이다. 라는 말도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거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다. 라는 말이고요. 뭐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네 번째 거, 요것도 이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절대값 쉬운 걸 제곱하시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다거든요. A가 어차피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건 뻔하잖아요. A가 애초에 양수였으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A가 음수였다 치더라도 양수로 만들고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양수인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꽤 중요해요. 나중에가 아니지. 이거는 그 수학상 할 때, 2차 함수 할 때 꽤 많이 써먹거든요.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고 할 때. 그래서 그냥 A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뒤에 있는 요 녀석은요, 뭐 곱해서 양수로 만드나, 양수를 만든 다음에 곱하나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건 곱한 다음에 한 번에 씌워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마지막 5번이 또 이제 많이 쓰인 녀석이거든요. 당연히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왜 당연히냐면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양수라면
제곱했을 때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런 소리가 되고요. 루트를 씌웠을 때도 그 대소관계는 역전이 그대로 따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많이 쓰겠죠. 루트 A랑 루트 B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원래는 대소를 비교할 때는 둘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둘이 뺄 수가 없어요. 루트 A랑 루트 B는 뺄 수가 없잖아. 루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제곱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루트가 없어지면 빼기가 가능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요렇게 바꿔서 하는 연산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역시 문제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을 해서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제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지금 얘가 0보다 클 때만 나왔는데 0보다 작을 때도 생각을 하자면 할 수는 있거든요.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대. 이 상태에서 A가 B보다 크대. 그럼 A 제곱이랑 B 제곱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겠어요?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크대요. 제곱하면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냐면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절대값 입장에서 보자면 B가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얘가 0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음수이기 때문에 더 크다는 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잖아요. 얘가 더 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경우에도 관계를 찾자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그럼 A랑 B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A 제곱이랑 B 제곱 중에 누가 더 크다? 여기서는 누가 더 큰지 알 방법이 없다. 뭐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더 클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더 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그땐 아예 알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둘이 부호가 같다면 여차저차해서 어떻게든 알아낼 방법이 있긴 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보시면 증명하는 게 역시나 요 5번하고 1번 이용해서 많이 한다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이건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도 좀 봤던 녀석이긴 한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a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2분의 b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4분의 3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나타내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요 등호는 언제 생기냐면 b도 0이고 그래서 a도 0인 경우에 그 경우엔 저것은 0이다 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고 a나 b 둘 다 0이 아니라면 어쨌든 양의 값을 가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요. 여기 혹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요거 마이너스로 바꾸면 똑같이 완전 제곱식 될 거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온 게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엄청 많이 봤죠.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거 어떻게 바꿨었냐 하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요 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0이 되는 경우 언제냐면 a랑 b랑 c랑 다 같을 때 그때는 0이더라. 그게 아니라면 0보다 큰 값을 갖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격가지로 세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였다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도 0이라는 이야기고 우변에 있는 얘가 0이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 셋 다 더한 게 0이든가 셋 다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죠? 반대로 셋 다 더한 게 0이거든가 아니면 셋 다 같은 값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랑
3abc랑 같은 값이더라. 이런 거였다고. 그죠? 우리 인수분해하거나 곱셈고시 할 때 많이 봤던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모양이 나왔길래 잠깐 한 얘기고요. 이게 혹시 더하기로 바뀌어 있으면 요거 더하기로 싹싹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지? 아, 절대값 붙은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가운데 부등호의 방향을 정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절대값을 띄어내야 뭔가 확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누가 더 크냐 작으냐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텐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프다고요. 이거 경우를 다 나누자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나누어야 하는데 그게 귀찮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버릴 거라고요. 우리 아까 책에서 보시면 요거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다. 절대값끼리 곱하면 그냥 한 번만 씌워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저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좌면에 있는 걸 제곱하시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 이거 전체의 제곱이면 그냥 순서대로 쓰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고요. 요거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거니까 절대값 하나만 씌우면 되고요. 요것도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건 절대값 전체의 제곱인데 절대값의 제곱은 뭐라고? 그냥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다고.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절대값 A의 제곱이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은 이유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A 제곱이랑 B 제곱은 똑같이 있으니까 뭐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숫자 2도요. 양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절대값 AB랑 AB랑 이것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겠죠? 얘는 무조건 양수 이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만약에 양수라면 둘이 같은 값이고요. A 곱하기 B가 음수라면 이거 양수 이거 음수니까 얘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등호는 언제 생긴다고요?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건 A, B의 부호가 같을 때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면 절대값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똑같을 거고 다 음수면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역시나 상관없을 거고 등호가 생길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이거는 양수 둘이 더하는 거지만 얘는 양수와 음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쟤가 더 클 거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좀 해보시면 돼요. 얘가 이름은 없지만 꽤 자주 쓰이는 녀석이고요. 졸린다 그죠? 더워서 그런가? 그 밑에 보시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거 나오네요. 그죠? 산술평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뭐 중간고사 평균점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여러분 평점 평균 내는 거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고요. 기하평균은 넓이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을 내보면 이런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점수 2개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평균점수 나오는 거고요. 기하평균이라는 건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 이게 기하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일단 하기 전에 루트 AB인 걸 보니 A 곱하기 B는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즉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우변이 루트 어쩌고니까 양수겠지. 그럼 A 더하기 B가 양수여야 뭐 누가 크다 작다가 의미가 있죠. A, B가 둘 다 음수면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니까 굳이 뭐 절대 부등식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양수인 거구만 생각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얘가 1 다 하는 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둘 다 양수여야 돼가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제가 말했지만 나중에 1학년 2학기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돼서도 어느 순간에 문제 중간에 갑자기 산술기하가 빡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최대 최소 같은 거 구할 때. 그럴 때 숫자 두 개가 다 양수다라는 것이 산술기하의 냄새예요. 맡으면 싹 느껴지는 게 요 양수다라는 조건이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상태에서 요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역시나 누가 크냐 작으냐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은데 이 루트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볼 거예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곱을 할 건데 이것도 약간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일단 2를 먼저 곱합시다. 그래서 2를 곱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우변은 4ab 이렇게 생겼고요. 루트 없어졌으니까 이제 뺄 수 있죠. 뺀다는 거 이제 얘를 좌변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고요. 요거 좌변으로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우변 0 돼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완전 제곱식 되지, 그죠?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에요? 0이에요. 제곱했으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부동호의 방향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면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을 비교해 보시면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더라라는 건데 사실은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요 등호예요. 등호. 이 등호는 언제 생기냐면 요 등호가 생길 때겠죠? 이거 언제 생긴가 하고 살펴봤더니 a-b의 완전 제곱이 0일 때 생겨요. a-b가 0일 때 생겨요. a랑 b랑 같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의 등호는 언제 생기냐면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호라는 표현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등호 언제 생기냐면 A랑 B랑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생기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주로 뭐냐 하면 합이 일정할 때 두 숫자의 곱 최대값 얼마니? 또는 곱이 일정할 때 두 숫자 합의 최소값이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즉 등호 발생하는 경우의 값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둘이 곱한 거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려면 다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려면 얘랑 둘이 더한 것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더한 것이 일정해야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합의 최소를 물어보려면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해야 돼요. 숫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두 숫자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더한 것도 곱한 것도 미지수가 살아있어. 안 없어져요. 그러면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어야 반대편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물어봐봤자 등호 발생하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책에는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데 원래 옆에 한 개 더 있어요. 요거 산술평균, 요거 기하평균이고요. 옆에 조화평균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거든요. 완성을 시켜보면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돼서 수열이라는 파트에 가시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이런 거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화 수열이라는 것이 빠져가지고 요거 잘 안 나오긴 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데 혹시 다른 책 보다가 요거 보면 아 원래는 3개짜리였구나 라는 건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잠깐만 소개하는 거고요. 이거 대놓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혹시 보시면 아 뭔가 있긴 있다고 했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증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A, B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오른쪽에 요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요 A 더하기 B를 좌변으로 넘겨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리고 루트 AB로 양변을 나누어요.
그리고 2로 나눠요. 이게 생겼어요. 원래 산술기하 평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얘도 당연히 증명하는 건 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냥 이 정도로 변형해보면 앞에 있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뒤에 하나가 뭐 더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혹시 나오게 되면 제가 뭐 얘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요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야기였고요. 하는 김에 마저 이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설명하고 문제 보러 가죠. 사람 이름인데 코시 아저씨가 이거 먼저 찾았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 문제에서는 요 부등식에서는 산술기하 평균하고 다르게 a, b, x, y가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꼭 양수는 아니어도 되고요. 저렇게 생겼다는데 저 모양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증명을 먼저 해보면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얘는 빼자면 뺄 수 있겠죠. 전개하고 나서 빼시면 되거든요. 루트 없으니까 굳이 더 제곱할 필요 없다고요. 일단 요 상태에서 전개부터 해보면 좌변은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a제곱 x제곱 2abxy b제곱 y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일단 a제곱 x제곱이 똑같고 b제곱 y제곱도 똑같아서 얘네들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a제곱 y제곱 요거 먼저 써야겠다.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우변은 0이고요. 좌변은 완전제곱씩 되죠. ay 빼기 bx의 완전제곱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야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등호인데 등호가 언제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ay 빼기 bx가 0일 때거든요. 즉 ay랑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인데 이게 순서가 a, b고 x, y인데 a랑 y를 곱해야 되고 b랑 x랑 곱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a, x가 곱해져 있고 b, y가 곱해져 있는데 짝이 약간 바뀐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a로 나누고요. b로 나누어서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코시-슈바르츠는 a, b, x, y는 꼭 양수 아니어도 되고요. 실수이기만 하면 되고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얘도요. 등호 생기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 덩어리가 3개야. 이거랑 이거예요. 이거 3개 중에 2개는 나와 있고 하나가 비어 있는 거지. a, b의 값이 나왔고 요것의 값이 나왔을 때 이거 최소값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뭐 얘랑 얘 나와 있고 이거 최대값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 식에서요. 모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여기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인데 역시나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꼭 제곱이 아니어도 되긴 돼요. 여기가. 무슨 소리냐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양수이기만 하면 a제곱짜리에 아무 숫자나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3 이런 거 와도 된다고.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모양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a제곱이랑 x제곱이랑 곱해서 즉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여기 오는 거예요. a하고 x는 실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x도 꼭 양수 아니어도 돼요. a제곱은 양수여야지. b제곱, x제곱, y제곱은 양수여야지.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런데 ax는 양수 아니어도 돼요. 그냥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녀석이 오기만 하면 되고요.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녀석이 뒤에 오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것도 코시-슈바르츠로 푸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문제 풀러 가면 이야기할 테니까 입에 좀 붙여 두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레 제곱 하시면 코시-슈바르츠, 정확히는 코시 부등식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요거 받아서 슈바르츠 아저씨가 확장판을 낸 거예요. 그냥 한 개 더 있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 하시면 눈치챘겠지만 맨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그 다음 거 둘이 곱해서 루트, 그 다음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레 제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개수가 하나 더 많아진 것 뿐이니까 생긴 모양은 똑같다는 거 이해되죠? 하나 더 늘어난 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요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문제로 가서 보면 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있는 거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유형별로 푸는 문제를 보러 갈게요. 뭐 이런 거는 해보면 되니까 해보면 되고 이런 거 보시면 되겠네요. 308번부터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원래 일반적인 녀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 위에 걸로 그냥 볼게요.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해서 12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보시면 A제곱은 양수겠죠. A가 실수니까. B제곱도 양수겠죠. 제곱했으니까. 양수 둘이 더해서 10이라는 일정한 값이래요. 그런데 뭐 물어봤냐면 A랑 B랑 둘이 곱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산술기하는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녀석이니까 사실은 절대값 A, B겠지. 그쵸? 어쨌든 A제곱과 B제곱 더해서 일정할 때 그 둘의 곱을 물어본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생각해보면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반 나누고 루트 씌운 거 얘가 원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알지만 분모 2는 되게 배기 싫어서 보통은 그냥 산술계 쓰세요. 그러면 바로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값들을 집어 넣어서 이제 계산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식을 떠올리시면 되고 주어진 건 AB가 아니라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하면 2배의 루트에 A제곱이랑 B제곱을 곱한 거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10이라는 일정한 값이라고요. 우변은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AB라고요. 그래서 절대값 AB가 6 이하라는 말이 되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6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죠? 대표 문제인데 왜 이런 게 나왔니? 이거고요. 뒤에 있는 것도 보시면 309번도 X 곱하기 Y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면 물론 X 더하기 Y의 값도 구할 수 있지만 물어본 건 2X 더하기 4Y거든? 그럼 요 자리에 2X랑 4Y 집어넣어라 그런 소리겠지. 그죠? 2X 더하기 4Y래요. 그러면 2배의 루트에 8XY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값이 일정하니까 최소값은 얘로 구하시면 돼요. 언제 최소값이냐 안 물어봤지만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 생기는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로 풀어보시면 되고 312번도요. 아주 대표적인 산술기하 문제인데 X, Y가 다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힌트거든요. 근데 저거 딱 쳐다보면 복잡하게 생겼구나 싶은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그냥 전개하는 거거든요. 얘도 X, Y가 섞여 있고 얘도 X, Y가 섞여 있는데 얘네들 자체적으로 뭐 최대나 최소값을 찾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고 쭉 전개를 해볼 거예요. 해보면 요렇게 하시면 4XY 요렇게 하시면 1 요렇게 하니까 16 요렇게 하시면 XY분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건 17이니까 최대값, 최소값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고요. x, y가 변하면 얘 변하고 얘 변하겠지.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4xy 더하기 xy분의 4 더하기 17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xy의 값이 변하면 변할 값이긴 하지만 이 둘은 곱해보면 항상 일정한 값인 거지. 그죠? 곱하면 xy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라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써먹을 수 있다고요. 4xy xy분의 4 뒤에 더하기 17은 그냥 똑같이 더하기 17 한 거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얘까지 고려해서 산술기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얘네 둘은 xy가 변하면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 거지만 얘하고 얘는 안 변하는 값이니까 그냥 내비둘 거라고요. 계산을 마저 해보면 얘네 둘 날라갈 거고 숫자 됐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8에다가 17을 더한 25라는 값이 최소값이야 라고 찾아지고요. 언제 이런 값을 갖게 될 거냐면 얘하고 둘이 같을 때. 이건 그냥 더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얘랑 둘이 같을 때 최소값으로 25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랑 둘이 같다는 건 x 곱하기 y가 1일 때라는 소리예요. 그 경우에 최소값 25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더요. 양수 xy라고 했는데 요 식을 써보면 x 더하기 y분의 4고요. 요 뒤에 있는 거 둘이 순서로 바꿀 거예요. 더하기니까. 그래서 요거 x분의 1 더하기 4y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랑 상관이 없는, 이거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굳이 얘 순서를 바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식 두 개를 곱하기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를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랑 둘이 곱할 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울 겁니다. 둘이 곱하면 1이에요. 1 이렇게 생겼고요. 얘랑 둘이 곱하면 4니까 16이죠. 거기 루트 씌우시면 4 이렇게 생겼어요.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쭉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것보다 저거 쳐다보고 둘이 앞에 거 둘이 곱하고 뒤에 거 둘이 곱하면 항상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거 가지고 요 녀석의 최소값도 25다. 이렇게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것도 되게 자주 나온 녀석이거든요. 눈썰미를 조금만 키워두시면 코시-슈바르츠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녀석들도 전개해보시면 될 거고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써보시면 될 거고요. 식을 약간 변형해서 산술기하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처럼 얘는 이런 거겠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더하기를 구하고 싶으면 곱한 게 일정해야 되고 곱하기를 구하고 싶으면 더한 게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요. 분자에 x 하나 있고 분모에 x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둘이 더해가지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건 느낌이 올 텐데 곱하자고 보니 이건 그냥 x고 얘는 x 플러스 1이어서 곱한다고 x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분모에 x 플러스 1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4 빼기 1 식을 이렇게 변형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둘이 곱해서 x 더하기 1이 사라질 거니까 일정한 값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냄새가 나지? 여기에서. 하필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는 이유는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랑 얘 가지고 산술기하 써먹을 수 있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등호는 언제 발생한다고 했냐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같을 때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얘랑 둘이 같다는 건 x 더하기 1이 2다 그 소리예요. 산수를 해보면 얘랑 둘이 같으려면 2하고 2분의 4여야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x 플러스 1이 2일 때, 즉 x가 1일 때 얘랑 둘이 같은 값이고요. 각각이 2고
이어서 3이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풀 때, 원래는, 그래서 원래 풀이는 이렇게 생겼겠죠. 2배의 루트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4 빼기 1 해서 요거 원래 산수하는 건데, 이렇게 푸는 해설도 가끔 있어요. 어차피 등호는 언제 생길 거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 생길 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어. 찾은 값을 대입해.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찾을 거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죠? 어이구. 그래서 이렇게 식을 약간 변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식을 변형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더했을 때 없어지던가, 곱했을 때 없어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잔머리를 잘 굴려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코시-슈바르츠인데, 얘는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x 더하기 2y예요. 그냥 얘는 x제곱 y제곱이고, x 더하기 2y라는 이야기니까, a가 1이고 b가 2다.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얘는 바로 나오는 거라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3개짜리예요.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도 그냥 써보면, x-2y 더하기 3z 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럼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고 c가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y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더한 거 하고 x제곱이랑 y제곱이랑 z제곱을 더한 거 x-2y 더하기 3z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얘니까 이거 값 나와 있고요. 얘도 값이 나와 있네요.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식만 잘 찾아가시면 코시-슈바르츠는 해결이 될 거고, 다음은 활용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뭐 식 잘 세워서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식을 세워드리면 풀어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서 뒤에 절대부등식 남은 것까지 이야기했고요. 역시나 다 아는 내용인데 한참 들으니까 지겹죠. 앞에 증명, 여기 유형 16번에 있는 증명법부터 시작해서 뒤에 마지막 끝까지 유형업까지 다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